1억을 모으고 제일 먼저 무너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통장에 1억이 찍힌 바로 다음 날입니다. 어제까지는 절약이 정답이었는데 오늘부터는 선택지가 너무 많아져서 판단이 흐려지거든요. 그때 제일 위험한 충동이 하나 올라옵니다. 이제 나도 투자로 빨리 뛰어야겠다. 그래서 QLD나 TQQQ 같은 걸로 한 번에 판을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1억은 끝이 아니라 시작선입니다. 그런데 시작선에서 뛰자마자 전력 질주하면 넘어지는 사람도 가장 많습니다. 통장 1억이 인생을 바꾸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생활은 그대로인데 돈의 성격만 바뀌기 시작합니다. 0원에서 1억까지는 시간을 팔아서 모으는 돈입니다. 1억부터는 돈이 시간을 사는 게임으로 바뀝니다. 여기서부터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다만 방향을 잘못 잡으면 속도가 빠른 만큼 더 빨리 벽에 박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1억 이후의 폭발은 복리 그 자체가 아니라 복리를 망치지 않는 규칙에서 나옵니다. QLD와 TQQQ는 그 규칙을 제대로 가진 사람에게는 강력한 부스터이고 규칙이 없는 사람에게는 계절을 찢어놓는 가속 페달입니다. 먼저 현실부터 계산해보겠습니다. 1억을 모으는 방식이 월 저축 160만 원이었다고 치겠습니다. 1억까지 5년, 여기서 같은 속도로 5억은 25년, 10억은 50년이 됩니다. 이 계산이 무섭게 느껴지는 순간이 오죠. 그때 사람들이 급해집니다. 급해지면 투자 실력이 아니라 투자 강도부터 올립니다. 바로 이때 QLD, TQQQ 같은 레버리지 상품이 눈에 들어옵니다. 더 빠르게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레버리지 ETF는 빠르게 가는 도구가 맞습니다. 대신 빠르게 흔들립니다. QLD는 나스닥 100의 2배 움직임을 목표로 하고 TQQQ는 3배 움직임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목표로입니다. 레버리지는 마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상승장에서는 내가 천재가 된 것 같고 하락장에서는 내가 사기당한 것 같은 기분을 줍니다. 왜 그런지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매일 리셋됩니다. 오늘 3배, 내일도 3배, 이런 방식으로 매일의 변화를 누적합니다. 문제는 시장이 출렁일수록 이 누적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면 결과적으로 원금이 깎이는 느낌이 강하게 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TQQQ는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승장만 타면 인생이 바뀐다. 둘 다 반만 맞습니다. 진짜 답은 방향이 아니라 운용 방식에 있습니다. 1억 이후에 사람들이 겪는 변화를 투자자의 언어로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모으기에서 굴리기로 관점이 이동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종목이 아니라 룰입니다. 룰이 없는 투자자는 뉴스에 흔들리고 가격에 흔들리고 내 감정에 흔들립니다. 룰이 있는 투자자는 가격이 흔들려도 내 행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 손실이 나를 교육합니다. 레버리지 투자에서 손실은 선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문제는 손실 자체가 아니라 손실을 견디는 방식입니다. 손실을 견디지 못하면 최악의 타이밍에 팔게 됩니다. 그 순간 복리는 멈춥니다. 복리를 깨뜨리는 건 시장이 아니라 나의 손절 버튼일 때가 많습니다. 셋째, 더 벌어야 한다는 자각이 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 벌어야 한다는 것은 더 위험하게 베팅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더 벌어야 한다는 것은 투자에 들어갈 연료를 늘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레버리지는 연료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흔들리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에서 진짜 부자는 수익률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QLD와 TQQQ를 복리로 연결하는 방법은 단순히 사서 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사고, 버티고, 더 사고, 익절하고, 다시 사는 이 사이클을 망치지 않는 설계입니다. 제가 권하는 프레임은 3단계입니다. 1점 레버리지를 메인이 아니라 엔진으로 둡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합니다. TQQQ로 한 방에 10억 가겠다. 그런데 TQQQ는 한 방이 아니라 여러 번의 파도를 타는 도구입니다. 한 방이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계좌는 스포츠가 됩니다. 투자는 스포츠가 되면 끝입니다. 레버리지를 엔진으로 둔다는 말은 내 자산 전체가 흔들려도 살아남을 구조를 만들고 그 안에서 TQQQ가 속도를 올리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2점 진입은 가격이 아니라 기준으로 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망하는 진입이 뭔지 아십니까? 오를 것 같아서 사는 진입입니다. 레버리지에서는 이 진입이 특히 치명적입니다. 기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의 흐름을 기준으로 보시는 겁니다. QQQ가 21선 위에서 추세가 살아있을 때는 QLD나 TQQQ를 분할로 모으기 좋은 구간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QQQ가 21선 아래에서 흔들리고 되돌림이 약할 때는
레버리지 비중을 줄이거나 신규 진입을 늦추는 게 생존에 유리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레버리지는 내 계좌의 속도를 올리지만 동시에 내 계좌의 피로도도 올리기 때문입니다. 3점 매도는 공포가 아니라 계획으로 합니다. 레버리지를 오래 가져가려면 익절이 필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익절을 실패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를 때는 더 오를 것 같고 내릴 때는 본전만 오면 팔겠다는 생각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룰을 박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고점 부근에서 보유 물량의 일부를 정해진 비율로 매도합니다. 30%를 매도하겠다. 20%를 매도하겠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매도한 돈은 두 갈래로 갑니다. 하나는 현금, 다음 조정에서 다시 들어갈 탄약입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자산으로 이동해서 포트폴리오를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레버리지의 폭발력은 유지하면서도 한 번의 급락이 인생을 끝내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럼 QLD와 TQQQ 중에 뭘 선택해야 하나요? 정답은 한 문장입니다. 내가 견딜 수 있는 변동성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TQQQ는 상승장에서 더 빠르고 하락장에서 더 잔인합니다. QLD는 속도는 덜하지만 멘탈 소모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초보일수록 QLD가 더 낮고 규칙이 강할수록 TQQQ의 효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둘 다를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은 QLD로 두고 추세가 강할 때만 TQQQ 비중을 조금 올리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승장의 부스터를 챙기면서도 하락장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레버리지 ETF는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요. 이 말의 의도는 아무 규칙 없이 그냥 몰빵하고 방치하면 위험하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추세 기준, 분할 매수, 부분 익절, 현금 관리 이 네 가지가 갖춰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레버리지는 방치형이 아니라 시스템형입니다. 시스템을 만들면 장기 운용이 가능해지고 시스템이 없으면 단기 도박이 됩니다. 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그럼 얼마나 넣어야 하나요? 여기서 사람들이 또 망합니다. 비중을 정할 때 욕심이 먼저 앞서거든요. 비중은 수익이 아니라 생존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내 계좌가 10% 흔들려도 잠을 잘 수 있는지 20% 흔들려도 손이 안 떨리는지 그 기준으로 정하셔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계좌가 아니라 사람을 테스트합니다. 나의 성격이 급하고 확인을 자주 하고 손실을 못 견디면 비중을 낮춰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규칙을 지키는 편이고 분할로 대응하고 현금을 남길 수 있다면 비중을 조금 더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락장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기서 답이 갈립니다. 하락장은 피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현금을 남겨두는 것. 둘째, 매수 기준을 미리 정해두는 것. 예를 들어 QQQ가 21선 아래로 내려오면 신규 매수를 멈춘다. 혹은 소액만 한다. QQQ가 특정 구간에서 지지 신호를 만들면 그때부터 분할로 다시 들어간다. 이런 기준이 있으면 하락장은 공포가 아니라 매뉴얼이 됩니다. 하락장에서 제일 위험한 행동은 기준 없이 물타기를 하다가 현금이 바닥나고 결국 바닥에서 손절하는 겁니다. 그때 복리는 산산조각 납니다. 이제 복리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복리의 힘은 연 10%, 15% 이런 숫자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복리는 숫자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수익이 났을 때 일부를 챙기고 현금을 만들고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는 습관. 손실이 났을 때도 규칙대로 움직이고 감정대로 흔들리지 않는 습관. 이 습관이 누적될 때 1억은 2억이 되고 2억은 4억이 되고 어느 순간부터 그래프가 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하는 폭발이 나옵니다. 그 폭발의 정체는 운이 아니라 오래 살아남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시간의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경고만 드리겠습니다. QLD와 TQQQ는 누구에게나 좋은 도구가 아닙니다. 대신 규칙을 가진 사람에게는 평범한 자산 증식 속도를 비범하게 바꿔주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에서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레버리지로 인생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레버리지를 다룰 수 있는 규칙으로 인생을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 통장에 1억이 있으신 분은 이제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됩니다. 아직 1억이 멀게 느껴지시는 분은 오히려 좋은 구간입니다. 지금은 돈이 아니라 규칙을 모을 시간입니다. 규칙을 먼저 모으시면 1억이 찍히는 순간부터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 속도는 결국 QLD와 TQQQ 같은 도구를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 때 복리로 연결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